안녕하십니까? 기업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 이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영상 기획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촬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분들에게 영상에 대한 개념과 편집 기술을 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상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영상을 기획하면서 도출된 자신의 채널의 주제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영상 프로그램에는 무수한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영역 자체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흥미로운 사실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고급 영상 기술이 쓰일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것만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요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일련의 사건을 기획 의도와 상황, 문맥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세부 장면을 선택하고 특정의 시퀀스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선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핵심을 추려내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영상 편집의 주요 개념인 것이고, 이것은 편집의 목적이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쉽게 각색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사진 등의 정지 영상과 달리 한 컷으로 완성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컷들의 배열을 통해 완성되고 종합된 총체적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개념 중에 시퀀스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는 단순한 순서라는 개념 그 이상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서를 넘어 그 순서 자체가 총체적인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인데,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고급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획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입문자용인 곰믹스부터 숙련자용인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 프로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초보자용, 중급자용, 숙련자용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숙련자용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무엇보다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자신이 편집해서 활동을 하려면,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편집자를 고용했을 때 그 편집자와 온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숙련자용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운영체제를 활용하는가입니다. 맥 운영체제를 활용해서 파이널 컷과 모션 5를 활용하는 경우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한 번만 금액을 지출하고 그 이후로는 지출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비해서 비싼 금액이 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픽카드인데, 맥의 경우 기기의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사양의 기기를 원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PC를 사용하면 해결되게 되는데요. 윈도우 PC의 경우 우선 높은 사양의 기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요구하는 작업이 생겼을 경우 그래픽카드만 따로 구매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을 한 번 구매하면 그 이후에 지출이 없는 파이널 컷과 모션 5와는 달리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는 그것을 제작한 어도비에서 사용에 대한 구독권을 가지기 위해 매달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성향 등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어떤 운영체제의 기기로 작업을 하실지 결정을 한 뒤에
편집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 기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기존의 것을 비틀어 이상하고 새롭게 연결짓는 기법을 사용해보고 필요하다면 비교하는 형식의 컨텐츠를 통해 더욱더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촬영 장비에는 여러분이 항상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주로 신체에 장착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을 촬영하는 것에 많이 쓰이는 액션캠, 아주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촬영을 위해서는 다른 보조 장비들이 필요한 단점이 있는 DSL 미러리스,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 특화되어 있지만 화질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캠코더를 언급하였으며 이외에 삼각대, 조명, 마이크 등의 보조 장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촬영을 할 때 분할선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뷰가 가능하다는 것과 앵글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 편집, 컷 편집이라는 것부터 배워볼 텐데요. 컷 편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르는 편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편집의 뜻이 의미 있는 순서 배열에 그 핵심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연장에서 보았을 때 컷 편집은 단순한 컷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컷 편집 다 했습니다. 이제 시간 드는 작업은 끝난 셈입니다. 컷 편집의 순서는 우선 무조건 쓰지 않는 장면을 골라내서 삭제하는 단계가 있고요. 쓸 장면들을 결과물의 러닝타임에 맞추어 다시 자른 뒤 이와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컷 편집은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주제에 맞추어 장면을 선정하고 그것을 배치하는 총체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컷 편집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영상의 내용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파이널 컷 유저이기 때문에 파이널 컷을 기준으로 단축키 등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파이널 컷의 컷 편집의 단축키는 커맨드 B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C였죠. 파이널 컷의 B는 블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영상의 클립을 2등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2등분 혹은 한 번 더 단축키를 활용해서 3등분을 한 뒤에 원하는 장면을 삭제하면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장면을 선정한 뒤에 그 클립을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일단 마우스를 클립에 갖다 대어서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편집이 어느 정도 익혀지면 클립의 길이를 1초 활용할지 5초 활용할지 등에 대한 감이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컨트롤 D키를 활용해서 그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D는 duration, 즉 기간, 길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1초를 쓰는 경우 1, 0, 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FPS입니다. FPS는 Frame per Second, 즉 초당 프레임 수라고 정의되어지는 개념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있냐는 말은 1초에 몇 개의 사진이 있냐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 구석에 매 장마다 그림을 그리고 그 장을 빠르게 넘겨서 움직이는 현상을 만들었던 놀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영상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영상의 시간을 지정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프레임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클립의 길이를 1.5초로 하고 싶으시면 1초 50을 입력하기 위해서 150을 입력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1.5초가 될 수가 없죠. 영상의 경우 주로 30프레임 혹은 60프레임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영화의 경우에는 24프레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영상 프레임을 설정할 때도 25, 50, 59.97, 60 이런 숫자들이 보이는 건데요.
참고로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 영상의 프레임 설정과 촬영 프레임 설정이 맞아떨어져야 문제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레임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1.5초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30프레임의 경우 1, 1, 5를 입력해야 하고 60프레임의 경우 1, 3, 0을 입력해야 합니다. 30프레임의 경우 1초 2구 다음이 2초가 됩니다. 1초가 30프레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원리로 60프레임의 경우 1초 5구 다음에 2초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 개념과 다른데요. 일반적인 초 개념은 1초 9구 다음이 2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레임 개념에 그대로 이입해버리면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컷 편집의 개념과 함께 프레임 개념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영상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개념은 영상 편집 꾸미기입니다. 물론 컷 편집이 전체 편집에 있어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상을 꾸미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영상을 꾸미라고 한다면 너무 넓은 개념이라서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꾸미는 것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라는 것은 화면과 화면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뀌는 타이밍에 바뀌는 화면과 바뀔 화면에 움직임을 넣어주거나 투명도를 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거나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화면 전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은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부드럽게 장면을 바뀌게 하는 디졸브 효과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커맨드 T키 단축키를 활용해서 이것을 걸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어주고 싶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장면과 B 장면이 화면 전환 효과를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은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30프레임의 영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앞에서 언급한 디졸브 효과를 통해서 장면이 바뀌고 그것을 1초, 즉 30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1초 동안 A 장면이 서서히 사라질 때 B 장면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여주려는 장면보다 1초의 여유분이 있어야 화면 전환 효과를 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디졸브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화면 전환 효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유분 쪽에서 화면에 움직임을 걸든 서서히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효과를 걸든 하여서 효과를 내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이널 컷의 경우 우측 하단에 있는 화면 전환을 나타내는 그림을 눌러보시면 상당히 쓸만한 효과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면 전환이라는 것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필터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 제한,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색유리, 사진 촬영이나 광학 실험, 인쇄, 재판 따위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결국 그 장면의 밝기나 색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를 바꾸거나 촬영 설정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때마다 렌즈를 바꾸고 설정을 바꾸는 것이 매우 번거롭겠죠? 카메라 앞에서 보는 것과 그것을 컴퓨터로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프로그램에서 색감이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영상 모니터 밑부분에 이 그림을 클릭해서 색감이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측 하단의 이펙터 그림에서 설정된 필터 그대로 영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의 필터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예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거나 내지는 여러 특정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필터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촬영분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받아서 결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각 영상의 색감 등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일관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게 되고 영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면 전환과 필터로 영상을 꾸밀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즉, 영상을 꾸미는 수단들은 무수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강의의 목적과 시간의 한계상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키프레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주된 변화가 정의되어 있는 프레임, 물체 모양이나 위치의 변화 포인트가 지정되며 그 사이를 보완하여 매끄러운 동영상을 만든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초 동안 이동시켜 보고 싶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1초가 시작되는 곳을 지정해 주어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1초 뒤에 그 움직임이 끝나도록 지정해 주는데 이때 X축의 숫자를 바꾸어서 그만큼 움직인다고 명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이 1초 동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크기, 투명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것을 활용해서 물체의 속성이 서서히 변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등의 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이널 컷과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모션 5의 경우에는 이 움직임의 그래프를 세부적으로 조절하여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윈도우 프로그램인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서 영상을 완성했다면 파이널 컷의 경우에는 쉐어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설정으로 완성된 영상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상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공개 상태와 비공개 그리고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예약의 경우 그 영상이 최초 공개되는 시간을 예고하는 것이 가능해서 라이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영상을 업로드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활성화가 끝나면 우측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통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업로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직접 파일을 선택하는 버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드래그가 더 편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제목 등 영상의 초안과 함께 제목, 설명, 썸네일이라고 불리는 미리 보기 이미지 등을 결정할 수가 있고 재생 목록, 시청자 층도 결정할 수 있으며 태그, 광고 등의 고급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뒤로도 검색을 위한 태그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는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서 이해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완료되면 저장 또는 게시 쪽에서 공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를 선택할 수 있고 예약 또한 가능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정보적인 면을 수정할 수 있고 원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 시청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댓글을 관리하는 등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영상의 총체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자체 내에서 영상을 커팅하거나 노출되기 꺼려지는 것에 블러 처리를 하거나 자막을 넣는 등 유지 보수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 대한크리에이터협회는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지능과 육성을 위한 협회로 상품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관계를 좁혀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소개하고 폭넓은 상품 품목의 향상, 신규 시장 개척 등 상품 개발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대한크리에이터협회에서 제공하는 강의 영상으로 협회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가입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본 3개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수강하시고
문제 제출 시트를 통해 협회 자격증 문제를 푸시고 그것을 통과하시면 본 자격증 수수료인 3,300원 결제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회원가입이 승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크리에이터로서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